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SD 명가 삼성전자의 외장 SSD인 T5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외장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가격 대비 용량은 외장 하드에 밀리고 또 250GB 미만의 제품들은 USB 스틱으로도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있고 외장 하드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외장 SSD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일 거예요. 저는 4K 영상 편집과 대용량 파일 전송을 위해서 1TB 제품을 구입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편집용 코덱인 애플 프로레스를 사용하다 보면 높은 대역폭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맥의 내장 저장 공간을 늘려서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집에서는 아이맥으로 밖에서는 맥북 프로로 편집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외장 SSD가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썬더볼트나 USB 3.1을 지원하는 외장 케이스에 NVMe SSD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완제품인 삼성 T5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역폭이 1기가가 넘는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데다가 NVMe SSD 가격이 삼성전자의 T5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점이죠. 물론 프로레스 로우처럼 정말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을 외장 SSD에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높은 대역폭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랜덤 액세스 성능입니다. 물론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외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삼성 T5보다 랜덤 액세스 성능이 일반적으로 더 좋게 나오지만 외장 케이스 가격이 삼성전자 T5 모델의 1TB 제품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USB 3.1 Gen2를 지원하는 외장 케이스들을 보면 삼성전자 T5보다 더 높은 랜덤 액세스 성능을 내주는 제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환성과 발열 등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외장 NVMe SSD 케이스는 케이스가 호환될 수 있는 SSD 제품군이 따로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NVMe SSD는 높은 성능만큼 높은 발열을 보여주는데요. 공기 흐름이 원활한 컴퓨터 내부와는 다르게 외장 케이스는 발열 해소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외장 케이스에 쿨링팬을 달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컴퓨터 조립 시에도 SSD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완제품 브랜드들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삼성전자의 제품을 탑재할 만큼 SSD의 표준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삼성전자의 외장 SSD인 만큼 큰 망설임 없이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연속 읽기 성능은 540MB/s이며 무게는 2TB 제품 기준으로 51g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작아가지고 손바닥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랜덤 액세스 성능은 따로 스펙 시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따가 실측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윈도우와 맥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AES 256비트 암호화를 지원하는데요. 메모리 스틱도 아니고 단순히 정말 빠른 속도가 필요해가지고 구입하는 외장 SSD인 만큼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외장 SSD가 최고의 성능을 내려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USB 3.1 Gen2를 지원하고 UASP 규격을 지원해야 합니다. USB 3.1 Gen2는 뭐고 UASP는 또 뭔가 그러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사실 IT 덕후인 저도 USB 규격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UASP는 USB 3.0 이상 지원하는 메인보드는 사실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래 USB 3 규격은 5GBps를 지원하는 단위 규격이었지만 10GBps 지원 규격이 나오면서 3.1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5GBps 또한 3.1 Gen1으로 10GBps를 Gen2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게 3.2로 바뀌어서 3.2 Gen 1, Gen 2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정리하면 앞부분은 무시하고 Gen 1은 5GBps 속도고 Gen 2는 10GBps 속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일 컴퓨터와 몇몇 브랜드 컴퓨터의 경우 Gen 1 포트의 경우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Gen 2 포트의 경우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에서는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포트들만 Gen 2 포트이고 나머지는 Gen 1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품 소개를 얼추 끝냈으니 언박싱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고요. 이제 윈도우와 맥에서 실득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장비는 모두 USB 3.0 Gen 2를 지원하고 UASP를 지원하는 장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이 윈도우이고 오른쪽이 맥인데요. 윈도우에서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6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맥에서는 블랙매직 디자인의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앱을 사용하여 테스트하였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태 그대로 EXFAT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제조사 발표보다 더 높은 562MB/s의 순차 읽기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순차 쓰기 성능은 517MB/s입니다. 다만 USB 컨트롤러상에서 다소의 레이턴시가 있는 것인지 850 에브보다는 낮은 랜덤 쓰기 읽기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에서는 연속 읽기 성능이 520MB/s 정도, 쓰기 성능이 480에서 490MB/s 정도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의 경우 리얼타임은 4K 기준으로 플로레스 로우만 아니라면 모두 편집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쾌적한 편집을 위해서는 4-5배의 대역폭이 더 필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레스 422 HQ 코덱까지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제품은 크기나 속도, 안정성 측면에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꽤나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수년간 판매되어 검증된 삼성의 850 에보 제품을 기반으로 한 제품인 만큼 안정성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도 마음 놓고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물론 스펙상 조금 더 빠른 제품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외장 케이스에 NVMe SSD를 장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능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런 성능이 필요하지가 않다면 이 제품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